네, 정부가 오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을 모두 공개했죠. 또 서울 강남 일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서 메르스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기는 했지만 공개는 잘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개 범위가 병원하고 환자의 내원 기간들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까지 다시 표시가 필요해서 빨리 보완해서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보가 공개가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공조하기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병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은 병원 측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 환자 발생했을 때부터 어떤 병원인지 하는지를 공개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3, 4일 전에 간신히 병원을 공개를 받았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공개가 되면 환자의 병력 청취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언제까지 들렸었는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고 증상을 얘기해 주시면 이제 이게 메르스 의심 환자인지 아닌지를 빨리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병실에 메르스 환자 입원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할 수 없고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력 청취가 아주 용이해졌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 진료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 내용이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공개는 됐습니다만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병원 명단이 공개가 되면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진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메르스가 발생했던 병원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 환자들이 이미 이송돼서 국가지원 격리병원에 갔거나 음악격리병실에 격리가 돼서 일반 환자들과는 이미 이제 독립돼서 진료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내원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부 병원은 아예 환자 발생이 많아서 이제 일부 이제 중소병원에 해당되는데 병원을 폐쇄하고 그 안에 발생하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접촉이 이미 차단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던 병원들을 기피해서 꼭 중요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그 병원에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괜히 공포감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오늘 24곳이 발표가 됐고요. 앞으로 또 피해를 입은 또 환자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또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피해를 입는 병원들 앞으로 생겨날 경우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그런 병원들이 생기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병원들 가운데서 노출되면서 다른 노출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환자 발생이 많아진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정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일단은 그런 병원이 생기면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생기면 또 유행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런 병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떻든 간에 메르스 환자를 조기에 인지해서 메르스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가 일반 환자에 섞여서 진료받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병원들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병원을 보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도 있고 그냥 거쳐간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6곳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고 나머지 병원들은 경유 병원인데 경유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들이 방문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은 확진자가 나온 병원들도 이미 그 확진자가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방문을 하셔도 되고 이제 이미 보건당국이 폐쇄를 결정한 병원들 일부 말고는 사실 방문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경유했던 병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실은 방문해야 되고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일정대로 치료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근데 삼성 서울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 전부 다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이동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격리 대상, 그러니까 환자 중에서 격리 대상자들은 삼성의료원이 자기들 환자이기 때문에 일부를 아마 자가격리 대신에 병원에다 격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치료도 받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안에 계실 거고 확진 환자의 대부분들이 이미 음악격리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거나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확진 환자 자체가 일반인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는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를 했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강남과 서초구 유치원, 초등학교가 일괄적으로 휴교를 하게 되는데 이 어린 학생들을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어떤 점을 더 유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휴교령 자체를 지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사회 내 발병도 하지 않을 뿐더러 메르스 자체가 병원 내에서 주로 성인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휴교령 같은 것을 내려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아직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신종플루 때처럼 오히려 학생들에서 많이 발생하거나 뭐 이랬으면 휴교령이 중요한 그 전파 차단의 방법이겠지만 지금은 휴교령 자체가 어불성설이어서 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휴교령이 아니라 휴엄령이 내려진 상황이 맞습니다. 예,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은 없을 것이다.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렇게 병원 내 유행 상황이 3, 4개월 이상 이제 유지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도 그 지역사회 내로 환자 발생을 시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내의 전파 패턴은 병원한테의 전파 패턴이랑 달라서 일단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노출자들이 많아지고 발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일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진단 과정이 늦어지거나 뭐 만약에 병원에 내원하는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일부 이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아주 극소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뭐 신종플루처럼 여러 명이 대다수가 막 감염되는 그런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면서 바라보시는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